그 요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플레이, 스탑,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근본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통로, 방식, 그걸 메소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비디오 플레이 타임이 지금 몇 분 몇 초 지났지? 그렇게 해서 어떤 정보를 알아내거나 혹은 간단하게 뭘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프로퍼티. 이거 전부 철학 용어라고요. 이것도 개인주의 철학이랑 밀접하게 관계 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 머리에서 나옵니까? 아까 영아 사망률 1000명당 70명이 넘는 지역과 영아 사망률 1000명당 3명인 지역이 공존해 있는 그런 중국의 살벌한 상황에서 이게 나옵니까, 이게? 아까 이런 그림 보세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국민소득 3,000불과 국민소득 16,000불이 공존해 있는 지역에서 이게 나옵니까? 한 나라란 이름으로. 그래서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결국 불법 체류 외노자의 신분으로 자기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서 저게 나올 것 같아요. 관시, 커넥션이 다 통하고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저게 나옵니까? 세계 유수의 대학의 총장이 그 대학을 관리하는 젊은 공산당 간부 앞에서 90도로 절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저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독자의 중화 기술 공동체 제국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싸움의 프레임이 그냥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적자가 아니라 인류와 문명과 세계와 삶에 관한 원리 및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라고 이미 프레이밍을 정해버렸어요. 따라서 어마무시한 전파력을 가지죠. 이렇게 전파력을 가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국내 언론이 별로 주목 안 하지만 지난 일요일 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EU 의회, EU 팔리아먼트 선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 같은 EU라 그래도 작은 나라들 힘 못 쓰는 나라들 빼고 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이런 데가 EU에서 힘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나라 사이즈가 일단 다르잖아요. 물론 독일 있지만 독일 빼고 나면 나머지 4개가 제일 강한 나라들인데 이 4개에서 전부 국가주의 EU라기보다 유럽 회의주의 그러니까 유로스캡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EU를 하나의 국가 같이 나가면 안 돼. EU는 국가 연합으로 가야 돼. 국가가 각각의 주권과 국경과 문화적 정체성과 이민자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유럽 회의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스캡틱. 이쪽 정당들이 대거 진출했어요. 굉장히 힘이 강해졌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네 나라에서 국가주의 정당들이 힘을 엄청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작년 9월 달에 유엔에서 한 연설, 그거 제가 해석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연설의 의미가 뭐냐? 각자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자신의 나라가 개인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시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한 원칙을 위해 자신의 나라의 국경과 문화와 고유제도를 발전시키십시오. 그게 작년 9월 달 트럼프 유엔 연설의 기본 테마예요. 똑같다고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이거 놓치겠어요? 무지하게 멋있는 코멘트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영어로 그냥 틀어드릴게요. 트럼프가 EU 의회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를 보고 어마무시한 코멘트를 합니다. I think people really see a big parallel.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hat, and not only the United States but other countries. People want to take their country back, where they want to take their borders back. They want to take their monetary back. They want to take a lot of things back. They want to be able to have a country again. So I think you're going to have this happen more and more. I really believe that. 예, 이게 뭐냐면은 패럴렐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본인이 하고 있는 이런 흐름하고 트럼프 진영이 밟고 있는 이 움직임하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주의 내지는 EU를 단일 국가로는 만들면 안 된다. 개별 국가들의 EU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럽에서의 흐름에 강화하고 그런 유럽의 흐름과 미국의 흐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조응해서. 그게 지금 트럼프 얘기의 핵심 명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평행, 함께 나가는 병진, parallel 이란 용어가 나오고요. 제일 멋있는 말은 뭐냐면 They want to have their country back. Take their country back.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돌려받고 싶어 한다. 주권을 강화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이민자 심사를 강화하고 자기 고유의 문화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 이제 그 흐름이 도도한 물결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럼 국가별로 자기 이익만 쫓고 아무거나 다 하면 되냐? 아니에요. 트럼프 진영 얘기 보면 개인 존엄성, 자유민주주의, 공정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고요. 이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는. 자, 그런데 이 한국의 상류층 및 지식층은 이상한 침묵을 하고 있죠. 이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중국이 무력화되면 그럼 북한이 결국 해방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 접수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치부에 대해서 모든 진실이 까발려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득권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쪽 문재인 586 집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당이나 조중동이나 혹은 뭐 그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법조에 있는 뭐 유명 무슨 김앤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그 근사한 법률회사의 파트너들, 그러니까 법조의 지도자들 또 대학 교수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 싫은 거예요. 중국이 무력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북한이 해방되는 게 싫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격변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탄핵을 포함해서 진실이 까발겨져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기득권이 붕괴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저걸 조명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이런 문제를 조명을 안 한다고요. 그럼 이 대한민국 상류층의 멘탈을 뭐라고 봐야 되냐? 저는 지금 586이나 문재인 집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류층의 멘탈 뭘로 봐야 되냐? 저는 해중분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해체예요. 미국서 배워왔어요. 미국에 지난 50년 동안 해체에 물들어 있었으니까. 야, 세상에 무슨 옳고 그른 거가 그렇게 절대적인 게 있어? 야, 세상에 선과학이 어디 절대적인 게 있냐? 야, 그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절대적인 거 아니야? 요새 건축물 봐봐. 뭐 코 풀다가 이렇게 꾸겨서 버린 것 같은 휴지 같은 형상으로 건물 만들어 놓으니까 멋있던데 그래? 아, 그저 광화문 세문안교회 봐봐. 아, 뭐 옛날과 달라. 교회가 아주 뭐 이렇게 곡선으로 유려하게 가면서 뿔 두 개는 도깨비 모자같이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아, 교회가 아주 참신하잖아. 악마의 모자 얼마나 좋아. 아, 요새 뭐 동성애자도 많고 성전환 수술도 하고 이런 세상인데 아, 꼭 남자랑 뭐 여자 사이에 꼭 섹스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냥 뭐 남자랑 남자, 여자랑 여자, 뭐 남자였다가 여자 된 사람, 여자였다 남자 된 사람, 혹은 하루가리로 남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아울려서 뭐 눈 맞으면 막 엉켜 사는 거지. 야, 그게 세상 아니야. 이런 사고 방식이 무지하게 깊게 들어가 있어요. 상류층 지식층에. 당연하죠. 우리나라 상류층 지식층 중에 북한 해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박선영 의원 쪽에서 하는, 그 전 의원 쪽에서 물망초, 그 다음에 한변, 전체 변호사 집단에서 보면 마이너예요. 또 자변, 그건 더 마이너고. 뭐 이런 한 몇 개, 그리고
좀 혼자 거의 뭐 1인 단체로 왔다 갔다 하는 탈북자 단체 몇 개. 이거 외에는 북한 인권, 북한 해방 얘기하면은 그거 또라이 취급받잖아. 저 그거 많이 했는데 저 그거 또라이 취급받았어요. 아니,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사교 체제를 비판하면 극우야. 전쟁광이고. 그 얘기는 뭐냐? 근본적인 도덕적 판단을 포기한 사회란 얘기 아니에요. 해체돼 있다고요. 가치관이 해체돼 있는 사회예요, 이게. 두 번째, 중국에 빌붙어서 짱꼬라 하면서 돈 벌면 된다 이거예요. 친중이죠. 세 번째, 뭐 골아프게 북한이랑 대립해. 백두혈통, 김일성, 영생교 그 오래오래 가. 우리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서 조금씩 떡고물 주면서 하면 되지. 이게 얼마 전에 중앙일보와 국회의 국가전략연구원 둘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거기 그 용어 그대로 나왔어요. 처음에 백두혈통 계속 김정은 체제 2050년까지 왕성하게 강화돼서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 있다. 국회 연구원이 그걸 냈어요. 중앙일보하고. 분단이 좋다는 거, 분단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또 우파파리 하려니까 그거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 약간 바꿔서 표현하죠. 우파답게. 자칭 우파답게. 분단 좋아요라고 하는 대신에 들으면 헷갈리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 북이 핵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 남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남북이 같이 핵 쌤 오케이 됩니다. 그게 우리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김태호, 신원식 이런 분들 그런 주장하잖아요. 홍준표 그런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첩과 똑같은 주장이에요. 이거는. 왜냐. ICBM을 날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날리는데 핵이 왜 한반도만의 문제예요? 그럼 미국과 일본 끌어들여서 거기서 독박 씌워갖고 그 사람들 보고 해결하게끔 만들어야지. 게다가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걔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비서관하고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의 그 PC 좌파, PC 리버럴 연구소, 거기 가서 신분 세탁했고, 또 천안함 때 음모론 만들어낸 총 본산 중에 하나인 박선원. 이런 사람들, 저쪽에. 정말 고급진 저쪽 진영 사람들, 586 진영 사람들이 4차 핵무장 주장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박선원이 신원식이고, 박선원이 김태훈에. 박선원이 홍준표네.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그런 분들이 내가 그 전에 좀 너무 우리 사회의 안보가 너무 불안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미스 판단했습니다. 판단 미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입 딱 씻고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류층 지식층이 좋아할 얘기들이거든, 그런 게. 우파 성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까보면 결국 뭐냐면 해체, 친중 분단이에요. 해중분이에요. 까면. 그래서 이게 이제 큰일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저도 이제 한 명 참여하고 있는 지식인 단체가 있습니다. 마인드 300이라고. 이 마인드 300에서 국회의 국가혁신 포럼, 이게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한 20분 모여 있는 포럼인데 거기랑 손을 잡고 6월 12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반까지 국회 의원회관이에요. 제1소회의실에서 미중 첨단 기술 핵전쟁과 한국인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엽니다. 한 100여 분 모실 수 있는데요. 좌석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접수 신청하고요. 전화번호는 010-8489-8112입니다. 전화 자체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만 주십시오.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이 딱 대기하고 있다 전화 받고 바로 이렇게 응대를 못 해요. 문자가 쭉 모여 있으면 한 분 한 분 다시 문자를 드리거나 전화를 드려서 응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자로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모 참석
뭐 홍길동 참석 이렇게 문자 5글자 4글자 뭐 요 간단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 발제 내용을 보면 화웨이와 중국 5G 주기기의 의미 이런 발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의 선택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발제가 있습니다. 그 사연은 어떻게 제가 보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한번 최선을 다해서 봐보겠습니다. 반가운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그 공개적인 어떤 정책적 담론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상당수의 규모가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 라고까지는 온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2-3걸음 더 나가야죠. 여기서 더 나가면 됩니다. 근데 저 아다시피 제가 이렇게 점잖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건 이제 하루 가서 점잖은 행동하는 거고 역시 또 사나운 행동을 해야 백모가 백모죠. 매일매일 치명적 적을 한두 명씩은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적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용산구에 가서 시위를 합니다.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매주 하고 있죠. 예, 용산구하고 동작을 나경원 선거고 그 두 군데에 이 자유시민 유권자 조직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한 번씩 돌려가면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효창공원역 3번 출구고요. 예, 한번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살펴본 것 같이 세상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겁이 나요. 저 요새 누구 전화하면 야,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미중전쟁 너무 가파르게 가는데 야, 겁난다 그래요. 참고로 대한민국 경제 안 망합니다. 그건 너무 그렇게 겁먹지 마세요. 전 누가 환율 뭐 오르고 경제 폭망하는 거 아니냐 미중전쟁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래요. 왜냐? 대한민국 경제가 왜 어려워져요? 우리가 중국과 깊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코너로 몰리면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려워지면 그럼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냐? 안 빠져나갑니다. 왜 안 빠져나가냐? 중국이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인데 중국이 무릎을 꿇으면 북한이 해방된다는 소리인데 북한이 해방되면 재건이 들어가는데 건설이 들어가는데 건설 들어가면 이건 대한민국 기업이 맨 앞장서서 끌고 들어가는데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이런 거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시멘트를 한다. 그러면 라파주 프랑스의 계열의 세계 최대의 시멘트 그룹 혼자 들어갈 거냐고. 못 들어가 혼자. 여기 뭐 국내에 있는 시멘트 회사를 하나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요. 혹은 국내 양회 컨소시엄이랑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요. 한 개 공장은 라파주가 어떻게 감당이 되는데 북한의 여러 지역에 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으면은 한 3천만 톤 지어야 되니까 공장 초현대식 공장 한 6개쯤 지어야 되거든요. 한 300만 톤짜리 6개, 500만 톤짜리 6개 뭐 이렇게 지어야 돼요. 500만 톤짜리 6개. 그 동시다발적으로 그 짓고 운영하는데 그런 식으로 국내 기업이 한꺼번에 조직이 안 돼요. 그 자기 혼자서 못 한다고요. 세계적 시멘트 회사, 세계 최대의 시멘트 그룹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분야가 됐던 간에 미국 회사가 됐건 일본 회사가 됐건 프랑스 회사가 됐건 통하고 잘 통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랑 조인트해서 효과는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국내 기업들은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가 논할 것 같은데 하니까 해외 자산이 안 빠져나가고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폭락, 그러니까 환율 폭등, 원화가치 폭락 이런 현상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둘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586 집단 확실하게 밟아버리고 두 번째 그런 위대한 쓰나미, 위대한 축복의 물결이 왔을 때, 위대한 축복 쓰나미가 왔을 때 거기 뭐 이제 그런 일 벌어지면 뭐 김무성, 유승민 까라 뭐 별 난잡한 일 하던 사람들이 다 조중동, 뭐 방 회장, 동아의 김 회장, 중앙의 홍 회장 이런 사람까지 전부 머리에 머리띠 두르고 날 때부터 자유우파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박근혜 충성파 이러고 머리띠 두르고 이제 온갖 정치 투기판 벌어지고 아주 난잡해져요. 보셨지만 우리나라 지식층, 제도권 상류층이
정신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 난잡해지는 탁류를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난잡해진다고 전제하자고요, 냉정하게. 문제는 뭐냐? 그 난잡한 탁류 속에 어떻게 연꽃을 띄워갈 거냐 이거예요. 불교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미래를 깊게 관철해갈 가치를 심을 거냐 이거예요. 그 게임을 해야 된다고요. 그 게임의 한 부분이 유권자 조직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